입이 자주 마르는 증상 많은 분들이 그냥 넘기고 계십니다. 물만 조금 더 마시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하고 지나치기 싫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는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바짝 마르거나 말을 오래 하지 않았는데도 입이 쉽게 건조해진다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입이 마른다는 것은 단순히 물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만 이 증상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나 몸 상태와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작은 변화 하나가 중요한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증상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 유독 심해지는지 아니면 낮에도 계속 이어지는지 물을 마셔도 금방 다시 마르는지 이 작은 차이가 단순한 건조함인지 아니면 확인이 필요한 신호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입이 자주 마르는 증상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냥 넘겨도 되는 경우와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중요한 기준만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입이 마른 상태라면 이 신호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이 자주 마르는 증상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물을 덜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깁니다. 이렇게 단순한 문제로만 생각하는 순간 중요한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중 특정 시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라면 그건 일시적인 갈증이 아니라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입이 바짝 마르는 경우, 자다가 자주 깨면서 물을 찾게 되는 경우, 또는 말을 조금만 해도 입안이 금방 건조해지는 경우,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라 몸의 기능이 예전과 조금 달라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은 이 증상이 불편함으로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통증처럼 강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참을 수 있으니까 괜찮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몸의 변화는 항상 강한 증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소하게 느껴지는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입이 마르는 증상은 수분 상태뿐 아니라 혈액순환, 호르몬 변화, 생활습관 등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심한가 보다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가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이상 계속 반복된다면 이제는 그냥 넘기기보다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불안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입이 마르는 증상은 단순히 물 부족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침을 만들어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 입마름이라는 형태로 먼저 나타납니다. 즉 입이 자주 마른다는 것은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몸의 조절 기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기능은 서서히 변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침을 만드는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지거나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또는 몸 안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 번에 크게 나타나지 않고 조금씩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즘 좀 건조한가 정도로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매일 반복되는 증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특정 시간에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아침이나 밤처럼 특정 상황에서만 입이 마릅니다. 그 다음에는 하루 중 여러 번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물을 마셔도 금방 다시 마르는 느낌이 이어집니다. 이 단계까지 오게 되면 단순한 건조함이 아니라 몸의 균형이 일정 부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물만 마시면서 넘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왜 반복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입마름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 변화의 일부인지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단계입니다. 입이 자주 마르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몸속 수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분을 유지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물을 마셔도 금방 다시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한 수분 부족이 아니라 몸이 수분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속 수분을 붙잡아 두는 기능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물 한두 잔으로 충분했던 것이 이제는 자주 마셔도 금방 건조해지는 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생활 습관입니다. 하루 종일 말을 많이 하지 않거나 입을 자주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 이어지면 침 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는 커피나 차를 자주 마시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는 괜찮지만 몸 전체의 수분 균형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입마름을 더 자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마셨는가가 아니라 몸이 그 수분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데도 입이 계속 마른다면 이제는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보다 생활 습관과 몸 상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이 자주 마르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몸속 기능 변화, 특히 침을 만드는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침을 분비해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예전보다 느려지거나 줄어들면 특별한 이유 없이도 입이 쉽게 마르게 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이 침 분비 기능이 서서히 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건조함이 어느 순간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은 복용 중인 약이나 생활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 관리나 수면과 관련된 약을 복용하는 경우 일부 성분이 입마름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거나 코로 숨 쉬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도 아침에 입이 심하게 마르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생활 습관이나 환경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증상이 갑자기 생겼는지 아니면 서서히 드러났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심해졌다면 최근의 변화, 예를 들어 복용 중인 약이나 수면 습관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서서히 진행되었다면 몸의 기능 변화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입마름은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이유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내 생활과 몸 상태를 함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이 마르는 증상은 대부분 일시적인 경우가 많지만 반복되는 양상에 따라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불편한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는가입니다. 먼저 비교적 괜찮은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물을 마시면 금방 괜찮아지고 하루 종일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간에만 잠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잠깐 마르다가 금방 괜찮아지거나 긴 시간 말을 한 뒤 일시적으로 건조해지는 정도라면 생활 습관이나 일시적인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물을 마셔도 금방 다시 마르고 하루 중 여러 번 반복되거나 점점 더 자주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물을 찾게 되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입마름과 함께 목의 불편함, 입안 끈적임이 계속된다면 이건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은 다른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피로감이 쉽게 쌓이거나 입안이 자주 헐거나 말할 때 불편함이 느껴지는 경우, 이런 변화가 함께 이어진다면 입마름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몸 상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단순한 입마름은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고 확인이 필요한 입마름은 반복되고 점점 늘어나고 다른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기준만 기억하셔도 지금 내 상태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스스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이 자주 마르는 증상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조건 물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분을 유지하는 방식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몸이 수분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외출 전이나 식사 사이에 한두 모금씩 나누는 습관이
입마름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거나 입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침 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볍게 대화를 하거나 입을 천천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침 분비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실내 환경도 중요합니다. 특히 건조한 환경에서는 입뿐 아니라 목까지 함께 건조해지기 싫습니다. 이럴 때는 가습을 통해 공기 중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속에서 수분을 빼앗는 요소를 줄이는 것입니다. 카페인이 많은 음료를 자주 마시는 습관이나 자기 전에 과하게 건조한 환경에 오래 있는 경우는 입마름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만 조절해도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방법을 해도 증상이 계속 반복된다면 단순한 관리로 끝내지 말고 한 번쯤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입마름은 사소해 보이지만 몸의 변화가 시작되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지속된다면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이 자주 마르는 증상, 단순한 불편함으로 생각하고 넘기기 쉽지만 오늘 내용을 통해 조금 다르게 보이셨을 겁니다. 이 증상은 단순한 갈증일 수도 있지만 반복되는 경우에는 몸의 균형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증상을 크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입마름은 대부분 생활 습관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셔도 금방 다시 마르고 점점 자주 반복되며 다른 변화까지 함께 나타난다면 이제는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필요한 확인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라도 그냥 넘기지 않는 습관입니다. 몸은 항상 먼저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신호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잠깐 시간을 내서 현재 내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만 그런지 하루 종일 이어지는지 물을 마셔도 계속되는지 이 세 가지만 체크해도 지금 상태를 구분하는 데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차분하게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분들과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